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요즘 부동산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무관하게 좋은 인연 덕분에 부동산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 좋은 집을 얻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솔직히 여기 사연을 보낼 정도라면 제가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경험은 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혼집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보고 사람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분들처럼 저도 사연을 보낼 자격이 되겠죠. 사실 저는 집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었어요. 요즘 현실적으로 나이 들고 힘이 빠질 때쯤 겨우 제 집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집을 목표로 사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목표로 잡고 살자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겪은 일 때문에 무조건 내 집은 있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 결혼 생활 때문이었는데요. 제 결혼 생활은 결혼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 별로였는데 시댁은 이 부분에 대해 대놓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밥맛이 좋으신가 봐. 우리 며느님 아주 잘도 먹네. 어머니가 해주신 거니까요. 맛있게 먹어야죠. 너는 좋겠다. 그렇게 밥맛이 좋아서 난 너만 보면 아주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데 속도 없이 참 잘 먹어. 이렇게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절 달래며 제 편을 들어주곤 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말을 좀 함부로 하지. 엄마 말투가 원래 저러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나 봐. 자식들한테도 저렇게 말을 툭툭 잘 내뱉어. 자기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마. 그럼 당신은 왜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 맨날 뒤에서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어머니 앞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얘기 좀 해봐.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스트레스 받고 화나. 나도 아는데 우리 엄마 못 이겨서 그래. 괜히 옆에서 자기 편들다가 엄마 화만 돋우는 걸까봐. 그럼 나는 혼자 피 흘리고 있으면 돼? 어떻게 매번 그런 상황에서 안 들리는 첫 밥만 먹냐고. 묵묵하게 시어머니 앞에서만 밥만 밀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밥맛이 돌아올 이유가 생기면서 저는 더 힘들어졌어요. 바로 동서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였는데 동서는 아주 엘리트의 직업마저 빵빵한 의사였고 집안도 저희 집안과는 달리 어느 정도 부유층에 속한 집안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남편과 달리 폼생폼사 기질이 있어서 남자는 직업보다 돈이 많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돈이 생기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의사인 동서를 만났어요. 동서도 시동생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꼭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업이 아니어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했죠. 자신의 학벌과 직업은 좋으니 남편 될 사람은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런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저를 더 못 믿었게 보셨어요. 특히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서열 정리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심해졌죠. 형님, 이따 저녁에 어머니 댁으로 오세요. 어머니 댁에 갑자기 왜 가야 하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려야 하나요? 어머니가 전화하기 싫다고 해서 제가 대신한 거예요. 이제 됐나요?
형님이 매번 이렇게 토를 다시니까 어머니도 형님과 통화하는 걸 피하시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군말 없이 네 하고 가는데 형님은 왜 그러세요? 동서, 사람이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형님이랍시고 뭐 하려는 건 아닌데 동서가 충분히 좋은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매번 동서는 이런 식이더라.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동서,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대하진 않을 거 아니야? 환자들이 동서한테 뭐 궁금해하면 궁금해하지 말라고 해? 거기서 제 직업 얘기가 왜 나와요? 제 직업이랑 형님한테 대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가족이라고 해도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동서에게 뭐라고 한 게 영 찝찝해서 시댁에 가서 동서를 만나면 얼굴 보고 대화로 풀어볼까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시댁에 갔을 땐 동서는 눈물 콧물로 난리가 났고 저는 죽일 년이 되어 있었어요. 너 잘 왔다. 빨리 사과해라. 아니 동서한테 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울고 있냐고? 어머니, 저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했던 말을 들어보시면 제 입장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울고 싶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한참 뚫어지게 보더니 안 되겠다는 식으로 동서 손을 끌고 와 순식간에 제 얼굴을 내리쳤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도 너무나 얼떨결했고 막상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당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동서 대신 제게 벌을 주는 것처럼 동서 손을 잡고 제 얼굴을 내리치니 동서 복수까지 해주는 참 친절한 사람이더군요. 저는 빨개진 뺨을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시댁을 나왔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 그렇게 되더군요. 남편은 그때 시댁에 오지 않았고 주위엔 더 제 편이 없었어요. 혼자 난리를 친다고 한들 더 안 좋은 꼴만 볼 것 같았죠.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니 한 가지 좋은 점은 시댁에서 더는 절 찾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그 잘난 동서를 보지 않는 일이 뺨 한 대 값이라면 치를 만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둘을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편안한 시간이 흘러가나 싶었는데 남편이 중국으로 발령받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크게 도움은 안 됐던 남편이었지만 그나마 제 편 중 단 한 명 남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남편 없이 시댁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걱정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중국에 간다는 소식이 시댁 귀에 들어가면 분명 저를 더 들들 볶을게 뻔했는데 눈앞이 캄캄했죠. 역시나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당당한 얼굴로 잘 지냈냐는 말 한마디 없이 본인 할 말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현상이 중국 파견 나간다고 들었다. 이제 너는 남편도 없는 2년 동안 아주 속편하게 지내겠구나. 퇴근하고 오면 남편 밥 안 차려줘도 되고 빨래도 줄고 신경 쓸 것도 없으니 너 같은 애가 무슨 복이 많아 다 내 아들 잘 만나 이렇게 복을 받지. 어머니, 설마 제가 현상씨 없다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차라리 눈에 보이면 집 어질러 놔도 잔소리라도 하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걱정이고 마음 졸이는 거예요. 현상씨 중국 가는 거 저 하나도 안 쉬나요? 지레짐작 그렇게 말씀 마세요. 하이고, 말은 아주 청산유수네. 그건 그렇고 이제 너 혼자 이 집에서 살면 이 집이 너무 클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직장이 좋아서 집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고. 현상이 2년 동안 중국 가 있는 동안 이 집에서 나가라. 네?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집을 나가라니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디 가서 살려고요. 너 혼자 사는데 어디서든 아무 데서나 살면 되지.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이거 현상 씨도 알고 있어요. 이 집은 엄연히 현상 씨와 어머님이 반반명이에요. 현상 씨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못 나가는 거라고요. 내가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텐데, 2년 동안 너 혼자 이 넓은 집 쓰는 게 제정신이냐? 너 같은 건 반지하가 어울리는 애야. 어디서 어울리지도 않는 집에, 그것도 내 아들 없이 혼자 살 생각을 해. 뻔뻔하게 우리 아들은 중국 가서 그 고생을 하는데 너도 네 남편 없는 2년 동안 반지 하나 얼른 가서 똑같이 고생하라고. 방금 너도 그랬잖냐. 네 남편 중국 가서 고생하는 게 마음 졸린다고. 그럼 너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쫓는 건 아니죠. 이게 갑질이지 뭐가 갑질이겠어요? 현상 씨랑 상의해 보고요. 상의는 무슨 상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건데. 이 집 2년 동안 딴 사람한테 전세나 월세 주면 아니 내 재산 증식하는데 도움되니까 하는 소리야. 내가 다 성경지명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애미가 하라면 좀 내하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하고 못 섞이는 거야.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암튼 난 분명히 말했다. 엄연히 이 집 대출금 갚는 거 저도 같이 갚고 있어요. 그러니 제 몫도 있는 거잖아요. 제 의견도 따라주셔야죠. 됐어. 필요 없어. 내 지분이 절반이야. 어디서 몇 푼 보태는 거 가지고 큰 소리야. 오늘 내가 너한테 온 건 부탁하려고 온 게 아니라 명령하려고 온 거니까. 그리 알아. 막무가내로 짐을 빼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절대로 짐을 못 뺀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세기의 경일기였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자 순간 남편 얼굴도 싹 굳더군요. 남편, 당신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당신도 처음 듣는 소리야?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처음 들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식대로 한다고 말한 것 같아. 당신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절대 안 된다고 잘라서 말해. 이번엔 진짜 당신이 나서야 돼. 근데, 여보, 사실은 며칠 전에 엄마가 나한테 큰일 났다고 연락이 왔었어. 아버지랑 현우가 투자한 주식이 바닥을 훑쳤다고 잠깐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당신 돈 빌려줬어. 아니, 명의를. 집 명의를 잠깐 이전해달라고. 우리 신혼집 담보로 돈 좀 빌린다고 했어. 딱 3달이면 된다고 했어. 3달만 쓰면 명의도 100% 내 명의로 해준다고 했어. 그럼 이 집 지금 온전히 어머니 명의인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그 말을 믿어?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명의 이전을 해? 당신한테 나는 뭐야? 나는 뭐 당신 수발 들어주는 신년이? 이러니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나한테 집 나가라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3개월만 융통하고 나면 집 내 명의로 해준다고 하길래 그랬어. 그리고 당신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당연히 하지 말자고 할까봐. 근데 엄마가 이렇게 나가라고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이런 일까지는 생각 못 했다고. 내가 진짜 등신짓 했어. 어떻게든 해결하고 중국 갈게. 당신은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가게 할게. 턱이나 그렇게 하겠다. 끝까지 당신은 그 집안 아들인데.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해결하고 올게. 내가 전부 다시 돌려놓을게. 나도 엄마한테 속은 거라고. 그리고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부랴부랴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단판을 짓고 오겠다더니 있는 대로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그리곤 절 붙들고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며 울기만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미웠어요. 곧 40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 엄마에게 휘둘려 사는 꼴이 딱하면서도 한심하게 보였죠.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결혼한 저도 한심했고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계속 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도 불안했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며 매일같이 시댁으로 출근했지만 그런 남편의 수고를 무시하고 짓밟듯 얼마 뒤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어요. 안에 계시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집을 왜 보러 와요? 지금 멀쩡히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 참, 여기 주인분이 집 내놓으셨어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가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모든 게 시어머니 뜻대로 순조롭게 되어갔죠.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해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있는 힘을 다해 사정을 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마음으로 무릎까지 꿇은 상태였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가족이고 며느리잖아요. 서로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께서 동서 챙기시는 거의 10분의 1이라도 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어머니 저한테 너무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하긴. 네 못돼 먹은 생각이 너무하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그럼 저만 미워하세요. 왜 어머니 아들까지 힘들게 하세요? 지금 그 사람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내 아들은 내가 더 잘 알아. 걔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옆에서 징징거리고 난리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중국 가면 다 괜찮다. 어머니, 정말 이러지 마세요. 저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 집 하나 가진 걸로 권력을 행사하며 횡포를 부리는데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그때는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눈치챈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쳤어요. 넌 원래 길바닥에 신문지 덮고 살 팔자인데 여태까지 우리 덕에 복에 겨운 삶을 살았던 거야. 너도 이참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 느껴봐라. 내 아들 만나서 좀 괜찮은 집 살아보니까 미드로는 못 내려가겠니? 알아요. 저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 덕에 벅찰 정도로 큰 복 누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저희 부부 집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해체될 것 같아요. 이혼 위기까지 왔다고요? 어머님, 현상씨 호래비 만들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이젠 하다하다 시어미한테 이혼으로 협박하냐? 이런 걸로 위기가 오면 그게 부부야? 이런 걸로 위기가 오면 어차피 헤어질 사이다. 그럼 빨리 헤어지는 것도 답이야.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고 남편도 이런 시부모를 설득하지 못한 채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남은 건 철저히 저 혼자였고 남편은 제게 위로랍시고 파견 근무하면 월급이 더 많으니 본인 월급을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그 말에 난 돈이고 뭐고 지금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가만히나 있으라고 했네요. 이런 남편 꼴 보기도 싫어 중국 가는 것도 배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월세방을 얻기 위해 거리로 나섰죠. 근데 참 이런 제 상황을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 부모님 평생을 시골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시고 이젠 아버지 건강까지 안 좋아지셔서 엄마가 번 돈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으셨거든요. 그러니 자식이 돼선 돈을 보태드리진 못할 망정 힘들다고 돈 없다고 말을 할 순 없었죠. 그때 생각하면 제 속을 누가 알겠나 싶었고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집도 급하게 빼야 되는 상황이 와서 웬만한 짐도 다 갖다 버려야 했어요.
이걸 들고 갈 집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가진 돈으론 고작 5평도 안 되는 대학생들 살 법한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공간에 사계절 옷이 다 들어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살던 신혼집이 비록 작긴 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하고 고르고 고른 집이라 더 애착이 컸었는데 이렇게 보내줘야 하는 게 서글펐어요. 그리고 문득 이 집을 구할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부동산 사장님 부부가 생각이 났고 이분들에게 저 혼자 살 만한 곳을 구해달라고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몇 년 전에 저희 신혼집 구해주셨는데 5동에 있는 땡땡 아파트요. 어머 그러면 알죠? 우리 같이 짜장면도 먹었잖아요. 아이고 이게 얼마 만이에요? 근데 벌써 이사 가시려고요? 아니 저 월세 집 좀 알아보려고요. 월세 집이요? 아시는 분이 알아봐 달라고 했구나. 아니요. 제가 살 집 구하고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런 제 모습에 사장님 부부도 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주며 벌써 2번째 인연인데 아직 점심 전이니까 우리 요 옆에 중국집 가서 또 짜장면 한 그릇 먹어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 부부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고 밥을 먹으면서 제 사정을 솔직히 얘기했어요. 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가진 돈을 다 들키기 마련인데 굳이 꾸며서 말할 이유가 없었고 그 두 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속 얘기를 다 하게 된 것 같아요. 자주 만난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니 제 얘기를 쭉 듣던 사장님이 현실적으로 제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대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편분이랑 사모님 월급으론 다시 그만한 집을 얻긴 힘들 거예요. 아마 그 집보단 훨씬 더 초라한 곳일 거예요. 네 그러겠죠. 저는 이젠 아예 꿈도 없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너무 절망적인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으로 깨끗하고 좋은 집 구해볼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따뜻한 말과 조언을 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 부부 덕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위안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론 얼마나 위안받을 사람이 없었음 거의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이분들에게 위안을 받나 제 인생이 서글프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이런 제 서글픔이 거의 폭발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공휴일에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살던 집 근처에 괜찮은 집이 나왔다며 같이 집을 보러 가자고 하였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빨리 나와 전에 살던 집에 가서 혹시 우편함에 제 이름 앞으로 온 고지서나 우편물이 있는지 보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 아주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몇 개나 꽂혀져 있는데 그 이름을 보고 뒷목을 잡고 말았네요. 분명 시어머니가 제겐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는다 하였는데 왜 이 집 우편함에 동서의 우편물이 꽂혀져 있는지 동서의 이름 석자를 본 순간 이게 다 시어머니의 큰 그림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보아하니 저를 내쫓고 이 집에 동서를 들인 것 같았죠. 제가 그 우편물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때 아주 드라마틱하게도 동서와 시어머니가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그 둘을 보자마자 동서 얼굴에 우편물을 집어던지며 네가 왜 여기 살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또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어깨를 팍하고 밀치며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돌았어. 감히 네 동서 얼굴에 이딴 걸 패대기 치고 있어. 네 동서 지금 홀몸도 아닌데 네가 던진 이딴 걸로 혹여나 뱃속에 애가 잘못되면 너 어쩔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어디 내 며느리랑 손주를 건드려. 겁도 없이 너도 똑같이 한번 해줘봐. 제가 동서가 임신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난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동서가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왜 내 신혼집에서 살고 있냐고요. 이거 어머니께서 일부러 동서 드리려고 저 내쫓고 남편한텐 거짓말까지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고 이럴 땐 또 대가리 안 좋은 니가 머리는 팍팍 돌아가나 보다.
그래 우리 의사 며느리가 임신했다길래 내가 편하게 혼자 이 집에서 퇴교하면서 지내라고 선물로 줬다. 왜 아내 명의로 된 애지 내가 원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고 네가 여태 임신을 했냐 아닌 의사길 아니야. 당연히 너보다 임신한 의사 며느리를 더 생각해야지. 우리 의사 며느님 뱃속에 장씨 가문의 아이가 있는데 허들도 안 볼 걸 넘보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어. 아 형님 또 그 소리예요. 그놈의 집 얘기는 지겹지도 않냐고요. 이 집이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이 코딱지만한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누가 보면 몇십억짜리 펜트하우스인 줄 알겠어요. 제 입장에선 이건 집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다 가는 곳이지 나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오르기 전에 좀 사라져 주실래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펄쩍펄쩍 뛰며 우리 며느리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저를 질질 끌고 나가는데 한 번만 더 이 집 앞에서 얼씬했다간 가택 침입으로 신고를 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신물을 밀치며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의 며느리라는 게 아주 역겹네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치욕스러워요.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그 따위로 인간 말종처럼 살지 마요. 그러다 당신 진짜 벼락 맞아 천벌 받는다고 시어머니는 이런 제 말에 콧방귀도 안 끼며 들을 가치도 없다고 하였고 이런 저의 모습을 부동산 사장님 부부에게 보이고야 말았어요. 그날 제게 보여줄 집이 그 근처에 있는 집이라고 했으니 딱 마주친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집을 보기는커녕 더 이상 이 사장님 부부에게 집을 알아봐달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너무나도 창피했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이런 걱정과는 달리 부동산 사모님께서 먼저 연락이 와선 제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나 하시더군요. 주호씨 저번에 주호씨 사정 얘기했을 때 회사도 곧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구하게 됐는데 같이 일 좀 해볼래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그쪽 일은 전혀 모르는데요. 격리 일만 했지 부동산의 부자도 잘 몰라요. 사모님 우리가 아니깐 괜찮아요. 우리가 부탁한 일만 처리해주는 보조원이 필요해서 그래요. 내가 보니깐 주호씨 일도 야무지게 잘할 것 같고 격리 경력도 많던데 같이 일해봐요. 나는 우리 인연이 왠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주호씨 생각이 종종 났거든.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스카우트의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일을 도우며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 집까지 좋은 조건으로 계약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집에 가면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잘릴 위기에 놓였던 제가 다시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사장님 부부도 기특해하며 아낌없이 다 알려주시려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은 저도 돈을 좀 벌어놓고 힘이 생기면 그때 할 생각에 별다른 소리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먼저 이제 자기 인생엔 부모도 형제도 다 없다며 연 끊고 살 테니 저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라며 혼자 방방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태 그렇게 효자 노릇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니 시어머니가 동서 출산 선물이라고 저희 내쫓고 쓰라고 했던 그 집을 팔아 시동생 네 부부가 살 넓은 집을 투자용으로 사줬다며 이제 저희 신혼집은 영영 없어졌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게 말이 되냐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돈 없고 능력 없는 자식은 자식도 아닌 거냐며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도 타격감이 1도 없었어요. 놀라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던 게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속담처럼 원래 그런 못된 인간들이니 더 못된 짓을 했다고 나빠질 것도 없었죠. 그리고 어차피 그때 저도 이혼 생각을 하고 있던 때라 더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암튼 남편에게도 그걸 이제야 깨닫고 이제야 연을 끊는 거냐며 한심하다고 했네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문득 우리 집을 팔아 샀다는 그 아파트가 궁금해졌죠. 저희 집을 빼서 명목상 투자용이라고 한 동서가 살 큰 집이 정말 많이 올랐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마침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신기하게 배웠던 게 있었는데 매물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자주 들여다보곤 했는데 시모가 샀다던 그 아파트도 열어봤죠. 그 아파트는 입주가 딱 2주 남아있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 아파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제 옆에 있던 사모님이 자기 그 아파트 관심 있어? 왜 갑자기 아는 지인이 여기로 이사 간다고 해서요. 어머 그래 근데 거기 좀 위험한데 잘 알아봤겠지? 네. 왜요? 거기 뭐 문제 있는 아파트예요? 아니 무슨 대만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사놓고 거래는 딴 사람이 와서 하니까 아무래도 주인 명의가 다른 건 위험하지 사기당할 수도 있고 몇 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준 적도 있거든. 혹시 동이랑 호수 몰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일이 누구나 쉽게 당하는 자기는 아니고 한두 푼도 아닌 집에 그럴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가 하는 SNS를 보는데 역시나 동서는 집 공사까지 한다며 자랑을 여기저기 해놨더라고요. 그게 내 인생 뺏은 몫으로 누를 지든지 철없이 웃고 있는 동서 얼굴을 보니 부글부글 또 화가 났죠. 그런데 사진에 동호수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조회를 해봤더니 사장님과 사모님이 말한 딱 그 상태였어요. 외국 이름인데 정체불명의 주인이 집을 산 거였죠. 사장님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디 보자 그때 말한 그 지인분이 샀다는 아파트.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서요. 그래 이거여서 이른바 차이 뭐 어쩌고 중국인가 차이로 시작하는 이름이면 이건 아부동산하고 같이 짜고 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여기 슬쩍 전화 한번 걸어볼까? 주로 가짜면 아마 지금쯤 없어지거든. 그래도 신축이고 위치 좋아서 몇십억 하는 집을 쉽게 사기당하고 그럴 일이 있을까요? 아유 이 분야 모르면 당하기 얼마나 좋은데 눈뜨고 코 베어가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도 잘 만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제 부탁으로 사장님께서 전화를 걸어보셨는데 몇 초도 안 돼 사장님이 급히 손짓을 하며 주호씨 당장 말해줘. 그 지인한테. 네 아니 그럼 그분 사기당한 거예요 정말요? 봐 부동산 번호 없는 번호라고 연결도 안 돼. 그렇게 저는 2주 뒤에 시모와 동서의 운명을 미리 알게 된 셈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남 인생까지 가로챈 인간들이 끝내 이렇게 몰락하는구나. 인생에 정말 공짜가 없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 일부러 시어머니 집에 작은 화분 하나를 보냈고 제게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닌 그걸 봤더니 바로 개거품을 물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재수없게 축하드리려던 건데 왜요? 곧 입주하잖아요. 남이야 어떻게 살건 말건 신경 꺼 왜 신경을 꺼요? 거기에 제 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가 머리 나빠서 당한 주제 억울하면 잘 알아보고 해야지. 누가 당하고 있으래 인연 끊긴 집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난 너 모르니까. 근데요. 저도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요. 당신이랑 당신 둘째 며느리가 2주 뒤에 들어갈 그 집 거기서 못 살 거예요. 그거 사기거든요. 얘 좀 봐. 너 이제 하다하다 우리 집 스토킹까지 하냐? 아침부터 재수없게 초치는 소리 적당히 하고 끊어. 이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불이 나게 제게 전화를 했고 시모의 전화를 보자마자 저는 드디어 갚아줄 수 있는 날이 왔구나.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이제야 제 말이 듣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라고요. 아이고 받았다. 받았네. 예, 너 그때 한 말 있잖냐 누구신데 저한테 아는 척하며 전화를 거셨어요. 예. 나 지금 너랑 말씨름 할 상황 아니다. 내가 산 그 집 다른 사람이 계약을 또 했다는데 우리 서류가 그게 이제 궁금하세요. 그 부동산 전화 연결도 안 되잖아요. 엄마 그건 어떻게 알았어? 너 뭔가 알고 있구나. 얘 우리 좀 만나자. 나 잠깐만 만나주라. 응 저기요. 저는 그쪽 말대로 머리에 든 게 없이 무식해서 당신 도와드릴 게 없어요.
아, 근데 그거 하나 알아요? 당신 사기당했다는 거요? 사기라고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얘 그래도 네가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니 우리 주변에 물어봐도 이 일을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해결 좀 해봐라. 응 너 뚜쟁이 옆에 붙어서 지금 부동산인가 뭔가 그거 일 배우고 있다며 아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줘라. 그럼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10분 정도 돼요. 저는 도도하게 시어머니를 부동산 근처로 불렀고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도착한 시어머니 제 앞에서 넋이 나가 지푸라기를 잡듯 제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아, 이 방법만이라도 알려줘.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네 집도 포함된 거잖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가족의 이름으로 되찾아야지. 이거 우리 목숨 몇 개 달린 일인데 이럴 순 없어. 정말 남이라더니 또 가족이에요. 저보고 이혼하라면서요? 아니야, 그 말은 내가 실수였다. 잘 되면 남이고 안 되면 가족이고 나 당신 얼굴 보고 제대로 집밥고 거절하려고 불렀어요. 일부러 이제 나도 할 말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 주실래요? 아 그리고 당신이 나보고 길바닥에서 신문지 덮고 살 인생이라고 했죠. 근데 어째요? 그 말이 당신 꼴이 됐네요. 그래서 말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바대로 봤잖아요. 제발 날 좀 살려줘라. 제발 도와다오. 네 이렇게 빌게 저한테 이러지 말고 당신 잘난 의사 며느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듣자 하니 저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시무마리 동서는 이미 잘못된 걸 눈치채곤 내빼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본인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동서 욕을 하면서 뒷담화를 하는데 둘 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제 앞에서 사정을 하며 비는 시어머니를 가차없이 뿌리쳤고 절 붙들고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아무리 봐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벌 받았네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 식구들과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제야 속이 뚫리는 것처럼 꽉 막힌 게 열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댁이 처한 일들을 보면서 비록 제가 사는 곳이 자그마한 월세방이지만 이곳이 괜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또한 시댁 소식에 자기도 지금 시부모님이랑 시동생 전화는 거절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남편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래 일하면서 번 돈으로 원룸에서 이룸으로 이사 갈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하나둘씩 준비해가면 되겠죠. 부동산 사장님 말이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좋은 인연은 절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은 그 마음 갚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초보긴 하지만 그래도 집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사기당하는 일 없이 평생 모은 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어요. 집 구하는 분들 있다면 부디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 기구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